네, 이제 밥을 먹으러 돌아왔습니다. 뭘 먹을지 모를 때는 남아있는 반찬들로 비빔밥을 해 먹으면 좋죠. 그래서 비빔밥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가 끓였었던 고등어 찌개를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비비기 전에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치즈 비빔밥은 맛있더라고요. 치즈, 참치, 양배추, 그리고 김가루, 그리고 파프리카를 샐러드로 먹고 싶은데 막 그렇게 여유를 부릴 오늘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뭐 아이야 뭐 어제 일찍 조퇴를 했죠. 원래 수요일쯤 되면은 선생님께서 일찍 조퇴하라고 연락 주시는데 어제 분명 조퇴를 했는데 오늘도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에 좀 마음이 뭐 그렇게 크게 여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샐러드 포기하고 파프리카를 넣게 되었고, 요거는 고등어찌개네요.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고추장 비빔밥. 참기름 넣고, 이게 좀 밥이 따뜻할 때 비벼야 치즈도 녹고 맛있는데, 또 뭐 국도 데펴야 되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밥이 조금 식었습니다. 또 이렇게 음식을 보니 먹고 싶어지는 생각이 드네요. 양배추는 진짜 양이 많아서 뭐 조금 처리하기 힘들어서 버릴지언정 한 시쯤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뭐 샐러드 먹을 때도 괜찮고 이렇게 비빔밥 먹을 때도 괜찮죠. 양배추를 원래 좀 다 미리 썰어놔서 물기를 빼고 그렇게 저장을 했었었는데 그것도 편하고 오래가지만, 이번에는 양배추를 따듬지 않고 그냥 일단은 통세척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썰어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덜 상한다는 느낌이 미리 잘라 놓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다 비볐는데 비빈 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먹먹스럽게 보일란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비볐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좀 비빔밥을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쉬운데 김밥 뭐 이런 거, 떡볶이 이런 건 좀 힘든데 이 비빔밥은 밥만 있으면 되니까 맛있네요. 파프리카가 들어가도 치즈가 들어가니까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마요네즈를 또 뿌리면 조금 살짝 담백하면서 느끼한 맛이 있겠죠.
아이랑 이제 길에서 마음이 안 맞아서 제가 먼저 이렇게 그냥 아이를 내버려 두고 돌아왔을 때는 저의 계획이 너무 강한 거죠. 제 계획이 너무 강해서 네가 안 따라오려면 따라오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데, 아이가 정말 너무 이제 생활하는 면에서 본인의 낙들이 좀 굉장히 좀 한계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느 아이들처럼 뭐 게임을 하는 아이도 아니고 뭐 폰을 만지작거리는 아이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래도 괜찮다 하는 활동을 시키고 싶으면 관심이 없고, 본인은 그 책만 갖고 있고. 남들 같으면 가족끼리 뭐 저녁에 운동도 가고 막 산책도 하고 막 그러는데, 뭐 그나마 사무실에 와서 아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제 계획이 강하니까, 사무실도 아이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제 계획을 이루려고 오는 것 같아서 참 아이가 엄마랑 마음 맞는 시간이 정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랑 그냥 평범한 산책이라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아이가 뭐 일단 뭐 하고 싶다는 것, 뭐 먹고 싶다는 것, 그런 것을 좀 바로바로 순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가게 가고 싶다 하면은 안 돼, 지금 늦었어 이런 것보다는 가자 하면서 같이 가주고, 혹시 길 가다가 마음이 돌아서서 뭐 잠시 멈춰 있는다든지 그러면 또 제 계획을 이루려고 아이를 놔두고 가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멈춰 있자, 아이가 지금 멈춰 있고 싶은 순간이구나, 아니면 뭐 다시 집으로 뭐 잠시 여기 왔다가 뭐 제 계획을 못 이루고 금방 집으로 간다 해도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의 시간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아이랑 좀 아이의 마음을 좀 맞춰주고 싶고, 아이가 하고 싶은 것 글쎄 좀 귀 기울여 주고 싶은데 쉽지는 않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내가 딱 시점을 잡고 100% 지금 이거 완벽하게 해야지 이게 맞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다가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시선을 좀 돌리다가 뭐 제가 이루어야 할 계획이 지체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예전 같았으면 뭐 가게 페인트 칠 하려고 하면은 아들 맡겨놓고 엄마 봐라 해놓고 저 혼자 저녁까지 주구장창 이제 페인트 칠만 하면 이제 완성해서 내 계획 이루었다 이렇게 됐다면 내가 좀 칠하고 있더라도 아이가 집에 가자 하면 가야 할 시간이구나 이거를 제 계획을 완전히 못 이뤄도 또 다른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게 그게 맞는 계획이시구나 이런 좀 요즘에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직장에서 3시간 일하고 돌아와서 기가 다 빨려서 돌아와서 지쳐 있는데 막 아이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면은 제가 하는 소리는 맨날 잠깐만 요것만 하고 이런 말을 아직까지는 자주 하죠. 그런데 그런 제 계획을 내려놓고 하는 순종이 진짜 제 자신을 부인하고 내 부족한 면을 이제 밖으로 이제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비빔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릇을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보통 패턴이 딱 제가 밥을 마지막 한두 스푼 정도 남겨놨을 때 전화가 와서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학교에 전화가 왔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밥을 끝까지 잘 먹었네요. 제가 이제 추석을 오랜 연휴를 보내고 이제 월요일이 되어서 이제 저희 아이도 학교를 갔고 이제 저도 직장에 이제 제가 담당했던 1대1 친구를 이제 연휴 지나고 봤죠. 저희 아이도 월요일은 뭐 학교 생활 잘했다 하더라고요. 잘한 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저는 또 선생님이 악착같이 또 버티시다가 저에게 연락을 주시겠지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월요일은. 그래서 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후에 직장을 갔는데, 제가 담당하는 친구가, 굉장히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너무 좋아서 막 방방 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또 선생님 보고 싶었으면 이 센터가 그리웠으면 그렇게 밝게 나에게 이렇게 웃어주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할머니에게 또 물어보니까 또 면허증은 어디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얼마나 또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지루했고 좀 심심했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날도 아이가 굉장히 호응적이었어요. 그래서 수업마다 이렇게 뭐 무난하게 흘러가고 또 줄넘기 체조를 제가 이번에 수업에 넣어봤는데 그 친구는 뛰는 거를 잘 못하니까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동작을 한 3개 정도만 해서 음악 틀어놓으면서 아이에게 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면서 좀 지도를 해줬죠. 그랬더니 아이가 굉장히 줄넘기 싫어할 줄 알았는데 줄넘기를 오래도록 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좋아서 방방방 뛰는 네가 진짜 너무 쉬어서 네가 좀 많이 심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잘 보냈는데도 이상하게 이게 좀 중간에 간식 같은 걸 먹지를 않으니까 진짜 체력이 받쳐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정말 악착같이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악착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시간을 보냈고 집에 돌아오는데도 막 배도 너무 고프고 피곤해서 예전에 정말 제가 6시간 넘게 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3시간을 못 버티냐 할 정도로 좀 이렇게 당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간 쌀가루가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2개 정도 먹으면서 그렇게 기가를 했었죠. 도저히 그냥 매일매일 김밥을 쌀 수는 없겠지만 좀 그 아이 앞에서 과자를 먹을 수도 없고 다른 걸 먹을 수도 없으니까 김밥은 저번에 할머니께서 김밥은 먹어도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김밥을 한 싸서 같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화요일날 이제 제가 한 번씩 또 제가 꾸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신비주의 이런 거 싫고 그냥 들으시고 흘려버리셔도 되는데
정말 교회의 목사님 사택이 그 무화과 열매가 정말 박이 이 정도라고 하면 박보다도 더 큰 거죠. 큰 무화과 열매가 원래 그 초록색인가요? 전 자세히 모르는데, 근데 초록색인데 이렇게 붉은 그런 색깔의 그런 게 약간 이렇게 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그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그걸 이제 탐스러워서 사람들이 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지다가, 저도 만졌는지 모르겠는데 만지다가 이게 굉장히 익었는지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틈이 이렇게 좀 금이 가고 쪼개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막 어떤 사람은 쪼개진 그 무화과 열매를 막 조금씩 맛도 좀 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주인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이제 쪼개진 거를 빨리 그릇에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뭐 식당으로 갔나요? 그래서 막 그릇을 좀 찾았어요. 막 지저분한 그릇, 더러운 그릇도 있지만은 좀 깨끗하고 무화과 열매가 담길 만한 그런 그릇을 찾아서 간신히 이제 옮기게 되었고, 이것을 이제 목사님께 갖다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검은 봉지에 담았나요? 아무튼 봉지에다가 이렇게 열매를 담았죠. 담아서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막 그때가 이제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막 나올 그런 시간이었나요?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나오고 막 물이 지어 있고 막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목사님께로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이제 그 길들이 막 굉장히 막 복잡했죠. 가는 길이 왜 그렇게 복잡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좁고 막 협착하고 막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 막 구멍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막 담도 넘어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도 이 봉지를 놓지 않고 전진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는 막 분명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쫓기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찾으려고 막 어떻게든 목사님 갖다 드리려고 이거를 들고 막 질주를 했는데, 그 저를 추격하는 사람이 어찌나 빠르든지, 그리고 이렇게 이 총을, 굉장히 긴 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향해서 막 쏘고, 저와 관계 있는 사람을 막 쏘려고 하고, 막, 그래서 제가 막, 뭐, 큰 그런 바위나 막 석상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그 총알을 피하고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그래도 한 5발에서 10발 정도 쏜 것 같은데도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순간적으로 안 맞으려고 막 이렇게 피하는 그런, 그런데도 못 당하겠더라고요. 결국 전 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무화과 열매도 목사님께 갖다 드리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이제 꿈을 딱 깨게 된 거죠. 그런 꿈을 꿨습니다. 뭐 어머니께서 해석은 해주시는데, 뭐 이거에 또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는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무화과 열매가. 그래서 이제 네가 그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을 세 번 기도하는 것을, 제가 한 번씩 3번 기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뭐 2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목요 예배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이렇게 그 예배를 드렸으니까 뭐 2번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사단은 예배 드리는 자를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예배를 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좀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정말. 이게 끝이, 정말 꿈이 끝이 안 났으면은 그 총알 몇 발에 제가 맞았을 정도로, 그래도 다행히 그 굉장히 많은 총알을 피하다가 이제 제가 꿈을 꾸게 되었죠. 그게 저도 뭐 이게 무슨 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생했던 그런 꿈 기억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이제 제가 마음을 먹었죠. 이제 제가 분명 월요일 날 월요일 오전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뭐 그 뭐죠? 일지 작업도 이제 마무리해야 되고 목요일까지라서 일지 작업도 마무리해야 되고 해서 월요일에 다 끝난 상태였죠. 다 끝내 오전에 정말 몇 시간 투자해서 정말 마무리를 하게 됐고, 어쨌든 수업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지쳐 있어서 와,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화요일날 수업 때는 어차피 수업 중에 이제 젓가락 훈련이라는 게 있어서 젓가락 훈련하는 김에 김밥을 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와서 일단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제가 아침을 그날은 먹지를 못했어요. 저희 아이도 먹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집 밖을 나설 때 초코파이 한 개 먹고 막 그랬었었는데, 아침을 배가 고파서 예배드리고 아침을 해 먹는다고 이제 먹고 있었죠. 먹고 있었는데 저는 뭐 예전에도 말했듯이 뭐 종숙이 아주머니의 그런 관계가 좀 불편하고 정수기를 좀 이제는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기계 자체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좀 나는 제품으로 바꿀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뭐 냉장고에다 생수 넣어 놓고 뭐 끓여 먹고 그러면 되지 이런 생각에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이제 예전에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밥을 먹는데 저희가 이제 아버지께서 그 수도를 조금 그 원래는 그 샴푸대에 연결된 수도죠. 그것을 이제 절단을 하고 뭔가 제 부속품을 넣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냥 접은 상태로 막 약간 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의 그런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틀면은 물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잠그면 물이 새지 않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물을 틀었다가 사용하고 물을 잠그고 가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분명 정수기에다가 제가 물을 세 컵에다 물을 떠지 싶은데 물 안에 자갈이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분명 설거지를 해도 이렇게 더럽게는 하지 않을 텐데 분명 물기가 없는 설거지 컵인데 왜 이렇게 물 떴는데 자갈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 번 제가 더 물을 좀 받아봤는데 그 컵에도 약간 미세하게 한 두 개 정도 되는 자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정수기 아줌마 뭐 청소 잘 안 하고 가셔서 그런 게 아니라 수도를 좀 이렇게 제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래서 이게 침전물이 좀 쌓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밥맛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수기 아줌마를 탓할 게 아니라 이제 때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가 왔나 마음 먹고 있었는데 한시적인 그런 현상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수기를 버릴 때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정수기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날 아침에 먹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정수기 회사에다가 제가 전화를 걸어서
아 이거 매월 하는 거 이거 해지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잘 썼습니다 이런 인사 해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는 제가 원래 정수기를 뭐 스티커 붙여서 밖에 내놓는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아니면 그 식당 부품 재활용 센터가 있더라고요 근처에. 그래서 거기 전화해서 가지고 가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추석 내내 막 집에 완전 뭐 있는 짐을 다 바깥으로 막 버린다고, 제가 그런 순간을 좀 기대했었는데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게 추석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막 그 아는 지인 그 친구분 그 재활용 하시는데 불러서 막 물건을 막 꺼낸다고 한 2번 정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정수기를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왕 버릴 거 정수기만 버리는 게 아니라 뭐 좀 많은 거예요. 제품들이 제가 일부러 버리려고 했던 소형 가전 제품들이 많아서 아저씨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따로 이제 어머니 그 친구분 번호가 저장돼 있으니까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걸어서 아저씨 하면서 혹시 이분 아세요? 하면서 하니까 안다고 하더라고요. 제 어머니 성함을. 그분 딸이에요 하면서 정수기 버릴 건데 혹시 이거 혹시 가져가시나요? 하면서 하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옛날 물건들을 막 다 수거해 가시는데, 정말 어머니가 딱딱 정리해서 주신 게 아니라 막 오시는 즉시 막 다 물건 꺼낸다고 정신도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겁을 하셨는지 좀 처음에는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잘 안 보내주는데 하다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가까우니까 제가 그 몇 시에 시간 되냐고 하시길래 제가 뭐 점심 전에는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전화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늘 뭐 일이 이렇게 풀리는 거 보니까 버릴 날인 같다 싶어서 제가 정수 그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여기 꺼내놨었죠. 꺼내놓고, 그리고 아저씨가 오시지를 않길래 제가 이제 제가 직장에서 김밥을 이제 싸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밥을 안 쳤죠. 정말 1인분만, 딱 1인분만 밥을 안 치고, 밥이 다 됐어서 밥 상태를 봤는데 완전히 꼬두밥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더 넣을 걸, 친구가 그 학생이 먹는데 내가 처음에 했던 이 밥이 왜 이렇게 꼬두밥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밥을 가지고 그 아이가 먹을 거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제 당 수치가 좀 있어서 할머니가 좀 과자 같은 거 먹이지 말라고 하셔서 혹시 당에는 뭐 좀 진한 간도 안 좋은가 싶어서 맛소금도 조금만 넣고 참기름 몇 개 이런 것도 진짜 소량으로만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래도 그 뭔가 재료가 없으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즈를 넣었어요. 치즈를 넣어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썰어서 먹었는데 뭐 그런대로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좀 밥에 간이 좀 덜 돼서 좀 아쉬웠습니다. 밥에 간이 좀 더 됐으면 맛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김밥을 제가 먹을 거랑 그 학생에게 줄 거를 좀 나눴었죠.
본래는 뭐 할머니한테 이래도 돼요 저래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뭔가 그렇게 되면은 더 일이 커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 친구한테 먹이고 연락을 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도 뭐 아저씨가 안 오니까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뭐죠? 비빔면 그 라면을 꺼내 놓고 김밥이랑 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대기를 타고 있었는데 일단 아저씨가 온다는 거였어요. 아저씨가 금방 온다는 거였고 예 오시면 됩니다 하면서 뭐 아저씨 가고 나서 뭐 점심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저씨가 온다고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막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지금 감정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해요. 집중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선생님 지금 그 제가 그 집에 뭐 이거 폐가전 이거 버린다고 아저씨 오기로 돼 있는데 그 아저씨 와서 요것만 처리하면 제가 금방 갈게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으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다려 주신다고 하시길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저씨가 오셔서 뭐 정수기도 들고 가시고 다 들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돈이 되는 걸 들고 가야 되는데 제 어머니가 막 모든 뭐 불필요한 짐들을 아저씨한테 막 드렸던 경험이 있어서 아저씨가 돈 되는 거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처리해 드릴게요 하면서 막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저씨가 또 제 어머니 상태 보고 약 먹으니까 좀 안 좋아 보이시더라면서 큰 병원 가서 그 정밀 검사 이런 것도 받아보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아저씨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했고 저는 이제 바로 학교로 달려가게 되었죠. 학교로 달려가서 그냥 침착하게 아들 뭐 본래 이런 아이니까 화 많이 내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이를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점심을 못 먹으니까 일부러 뭐 그 라면이랑 그 다음에 김밥을 제가 싸갔죠. 싸서 집에서 끓여 먹어야 됐다는 생각에 아이를 이제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고 아이도 엄마가 화 안 내니까 뭐 좋았죠. 그래서 이제 또 뭐 집에 가는 길에 괜히 속상해서 막 다이소 들리든지 아니면 새로 생긴 빵집이 있는데 빵집 가서 쇼핑이나 할까 빵 한 봉지씩 이렇게 1,000원 빵이라서 한 봉지씩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들 부러운데 이런 생각도 했지만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집으로 바로 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집에 도착해서 아이 뭐 비빔면 그거 끓여주고 김밥을 또 먹으라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잘 먹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또 이제 보내는구나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다 먹어갈 쯤에 전화가 왔는데 택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아하니 장판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장판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쪽 책상 있는 바닥은 괜찮은데 저 안쪽에 바닥이 지금 좀 그냥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장판 하나 주문을 했는데 장판이 왔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분명 수요일에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화요일날 일찍 와서 아이고 쉴 틈도 없다 다시 또 가게 갔다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덤덤해졌습니다. 그냥 산책한다 생각하자. 내가 이렇게 여기 가게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아이 데리러 가라고 해도 산책한다고 생각하자. 한 곳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완벽히 해결될 건 아니니까 마음을 좀 넓게 가지자라는 생각에
장판 놨으니까 바로 뭐 와서 이제 장판 누가 훔쳐갈까봐 가게에 들여놓고 이제 집으로 갔죠. 장판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구할까. 가족들한테 시간 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새 장판을 보니까 기분은 엄청 좋더라고요. 이제 뭐 직장 갈 시간이 돼서 저도 이제 준비물을 챙기고 김밥도 챙기고 그렇게 이제 집을 나섰고 이제 대망의 이제 정수기 아주머니한테 이제 그만 그거 서비스 받는다고 전화는 아니고 문자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뭐 좀 뜸들였다가 며칠 있다가 하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 직장 가서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버스 탈 때 그때 버스 기다리면서 문자를 적게 됐습니다. 아주머니 뭐 핑계라도 좀 대야 되잖아요. 마침 뭐 인테리어 하고 있으니까 아주머니 여기 저 아시죠? 하면서 이번에 인테리어로 인해서 부득이 정수기를 안 쓰게 됐어요 하면서 긴 시간 동안 너무 친절하게 서비스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면서 일하시는 데 바쁘신 줄 알지만 나중에 마음이 열리면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편하신 줄 알지만 뭐 많이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인사를 했었죠.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또 항상 건강하시고 밝은 날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한다고도 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보내니 이제 제가 이제 버스에서 내릴 쯤에 이제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뭐 제가 복음을 전했으면은 제가 막 못 견뎌서 답장을 보진 않는데 그냥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매도 일찍 맞는 게 좋겠다고 이분이 화를 내실까 어떤 반응일까 궁금하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든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봤는데 그냥 네 그동안 감사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네라고 하시는 거 보니 저도 조금 한 100% 안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분의 마음이 좀 변하길 바라면서 안도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를 학교에 데리러 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현관 쪽에 있었는데 마침 행동대장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왔나? 엘리베이터에서 그 우유 박스를 이렇게 갖고 나오면서 저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이러길래 와 또 너냐 하면서 야 우린 진짜 우연히 잘 만난다 하면서 진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잠깐 인사라도 하게끔 그 친구를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창민이 제 아들 이름인데 저희 아들이 오늘 조퇴한다 하면서 너 점심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맛있게 먹어 이렇게 또 인사를 하게 되었죠.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또 학교에서 보면 또 새 기분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교제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또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또 너무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을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일지 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고 이제 수정만 조금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막
되게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저 혼자 막 급하게 하다가 뭐 서로 뭐 크게 막 정말 확실하게 상의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마무리 지었다고 했다가 그걸 최종 담당하는 선생님이 다 그거를 좀 걸고 넘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혹시 수정이 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한이 있더라도 못하겠어요 하고 그렇게 좀 편히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차근차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일정대로 따라가자는 생각에 저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선생님에게 가서 막 계속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좀 고민도 하면서 막 그렇게 좀 하고 있었죠. 그 최종 담당하시는 그 카운터의 선생님께서 또 일지에 대해서 또 수정할 게 있다고 이번에 뭐 그 뭐죠? 전산 화재 사건 때문인가 그게 파일이 날라가서 뭐 어떻게 했는데 복구가 됐다면서 저에게 뭐 수정할 게 있다고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네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학생이랑 이제 김밥을 먹어야 되니까 미리 이제 물을 떠려고 했었는데 잠깐 그 선생님 또 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또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갔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선생님께서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원래 이번 달까지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다음 달까지 갈 것 같기는 한데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 그만둘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바로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담을 들었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똑같은 일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하니까 뭐 하신다고 하고 뭐 자격증 같은 것도 뭐 준비할 것도 있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이런 또 장애 아동이 같은 이런 직장 센터를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나? 뭐 그런 큰 꿈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선생님 멋져요 하면서. 같이 잘 되시면 저 불러주세요 하면서 장난으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혹시 저 전화번호 지우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 선생님이 이제 저보다 더 좋으신 분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보다 좋으신 분은 없어요 하니까 또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안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이제 선생님 그만두는 것도 알았으니 혹시라도 이제 정말로 그만둬야 날이 오면은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할까 했는데 그 순간의 그 교제 약간 소통이 요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굳이 미리 이렇게 얘기할 분이시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분이랑은 좀 오해도 있었고 뭐 했지만 이분이 이제 좀 저에게 손대를 많이 해주셨어요. 손대를 많이 해주셨고 아무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저에게 막 굉장히 환하게 웃어주고 그것에 저희가 감동을 받고 막 그랬었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지시사항 있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다가 막판에 한번 청소 때문에 브레이크를 좀 걸었죠. 저한테 너무 많은 것 같다 하면서 청소 담당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좋게 그렇게 갔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처음에 일찍 작업했을 때 너무나 이제 수정할 게 많아서 진짜 하나까지도 그냥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성격을 제가 알아서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수정을 하다 보니 나중에 가서는 이제 잘하겠거니 하면서 이제 간섭을 크게 안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다가 이제 또 제가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 좀 천천히 하시라면서
좀 그렇게 지도해 주셨고 정말 고마우신 선생님이죠. 정말 친절하시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 너무 슬프고 선생님 이제 여기 정들었던 선생님들이 자꾸 나가니까 저도 흔들려요 하면서 그래도 저는 뭐 나가라 하지 않는 이상은 있어야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혹시 선생님도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아, 선생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네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차분하게 네.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막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게 완전히 개방적인 그런 환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막 누구도 개의치 않았어요. 정말 아 이거는 장소 불문하고 지금 이 순간 진짜 하나님이 진짜 마련해 주신 순간인데 뭐 꼭 구석 가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거기 대기자 학부모님도 계셨지만 그래도 너무 큰 소리 말고 조금 작은 소리로 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전하게 되니까 이제 네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이제 저의 뭐 제가 뭐 잘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예수 향기가 좀 풍겨났으면 그걸 좀 보셨을라나? 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의식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뭔가를 풍겨주셨을 거라 믿고 저를 아시니까 그렇게 네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 대답이 정말 소중했어요. 소중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건강하시라면서 이게 마지막이라서 또 업무가 또 밀릴 수도 있으니까 막 그런 얘기를 막 굉장히 막 좋은 교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님이 이제 나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가면서 막 무슨 건강 얘기도 하고 하던데 가면서 막 그렇게 궁금해 하시면서 나가셨죠. 제가 또 그날 했던 복음이 한 분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뭐 명절 때도 막 이런 옷 사입는다고 막 약간 세속적인 것에 물들었고 또 뭐 하나님께서 친척 원수 원수 원수처럼 그렇게 지냈던 친척 집에 가서 밥도 먹게 했었는데 자꾸 사람을 쳐다보니까 제가 자꾸 인본주의로 가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고 사람을 자꾸 쳐다보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조금 제 자신을 좀 다시금 좀 꾸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울이라도 한 번 더 보고 립스틱이라도 좀 더 바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옷도 뭐 입을까 막 걱정도 하고 뭐 추석 지나서 이제 뭐 직장 가니까 그런 또 뭔가 직장 사람들한테 또 잘 보이려고 막 제 모습을 관찰하고 막 그런 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게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갈수록.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건데 나는 부인을 하고 있지 않았고 내 삶을 지금 축적하고 있구나. 축적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뭐 가게 인테리어도 하지만 뭔가 안락하고 좀 오래 지속적인 무언가를 내가 추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데 한 번에 사라지는데 내가 이 세상 것에 좀 많은 그런 마음을 쏟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려면 뭐 안정적인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뭐 내 옷차림, 뭐 내 모습이 어떤지 막 한두 번 거울 감찰하고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해야지 정말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두려움이 없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좀 훈련을 하게 됐죠. 괜히 거울 한 번 더 보고 보지 않고 뭐 눈곱만 안 끼면 되지 아침에 입술도 터도 괜찮다 이빨만 잘 닦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좀 제 자신을 좀 보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지금 흐트러졌네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제가 보게 되면 또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그냥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보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뭐 직장을 가서도 뭐 그냥 딱 한 번에 그 입 바르는 거 그런 것만 했지 뭐 일부러 화장실 가도 거울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거울 쳐다보지 않고 뭐 마무리 때 이제 또 그 활동 보조원 선생님 오셨을 때 립스틱 한 번 더 바르고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내 자신을 보지 않아야 남이 보이고 내 자신을 봐서 불안함이 안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용기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상황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지나가면서 복음은 전하지 않았지만은 약간 예의주시하면서 그렇게 좀 다니고 있었죠. 아이를 이제 그 학교에 이제 화요일날 데리고 갔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육교로 올라갔었고 거기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었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이제 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그 청소를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바닥 청소, 엘리베이터 바닥 청소를. 이게 정식적으로 하시는 아주머니신지 아니면 그냥 뭐 그런 일을 좋아하셔서 취미로 하시는 아주머니신지 모르겠는데 뭔가 정식적인 그런 옷차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쓰레 그 빗자루로 막 쓸고 계시길래 제가 좀 유심히 봤죠. 유심히 봤는데 다행히 뭐 엘리베이터 안에 아무 그분이랑 저밖에는 없었고 제가 내가 전해야 할 분들이 뭐 모든 사람은 좀 힘들겠지만 좀 이렇게 약해 보이신다든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다가 좀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그냥 저를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바닥을 보고 있었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사장님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인사를 드리고 한번 봤죠. 뭐 이제 어떠한 핍박이든 이제는 좀 견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좀 그분을 이렇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봤죠. 봤는데 저를 이렇게 그냥 한번 싹 보시더라고요. 보고 다시 이렇게 본인을 하실 걸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날은 두 분의 복음의 대상자가 있었네요. 어쨌든 그 가시는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제가 학생을 맞이했죠. 학생이랑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하고 금방은 뭐 김밥 먹지 하면 안 먹을 것 같아서 좀 한참 배고플 때 거진 1시간 남겨놨을 때 그때 이제 밥을 먹자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젓가락 훈련 수업이 있는데 김밥을 꺼냈죠. 김밥을 꺼내서
나무젓가락을 2개를 딱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가 먹으라 하면 먹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먹는다면서 제가 이렇게 먹었죠. 먹으니까 얘가 먹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무젓가락을 쥐어주고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된 젓가락질은 아니지만 이걸로 좀 짚는 그런 것을 제가 손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갖다 댔을 때 얘가 먹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종이컵을 하나 더 챙겨왔어요. 그래서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덜어서 네가 먹든 안 먹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얘가 먹는 걸 알더라고요.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막 또 먹으려고 막 그래서 그럼 일단 있어봐. 이게 좀 커서 내가 잘라줄게 하면서 막 반쯤 잘라줬어요. 잘라서 이제 뚜껑에다가 이제 그 친구에게 줬죠. 주니까 막 정말 잘 먹은 거야. 이렇게 먹고 이게 씹을 줄 모르니까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하다가 탁 넘기는데 얘가 좀 얹히지 않을까, 목에 걸리지 않을까 막 걱정도 되고 중간에 막 물도 좀 주고 했었는데 다행히 잘 먹었습니다. 트림을 시원하게 하더라고요. 본인이 진짜 뭐 한두 개 먹다가 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치즈가 들어있다 보니까 막 계속 먹더라고요. 계속 먹더니 어느 정도 먹고 나니까 본인이 이제 젓가락을 놨습니다. 이렇게 콕콕 찍어 먹는데 그 김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손으로 잡았는데 손으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놓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콕 찍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런 거만 해도 된다 하면서 젓가락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 너무 뿌듯했어요. 뿌듯하고 이렇게 먹어야지 선생님부터가 배가 안 고프다. 선생님 거진 수업하고 집에 가면은 진짜 탈진해갖고 정말로 배도 고프고 뭐 기도 다 빨리고 하는데 먹으니까 확실히 괜찮다 하면서 나도 눈치 안 보고 먹었고 김이랑 밥인데 뭐 너도 먹고 얼마나 좋냐 하면서 그렇게 좀 그 친구랑 좀 정식적인 식사라고 하면 식사죠. 그런 식사 자리를 가졌네요. 좋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 먹는 그 사진을 탁 찍어서 할머니에게도 보내드렸죠. 김밥 먹었습니다 하면서. 뭐 계란도 좀 넣어주고 싶은데 뭐 좀 제가 주의해야 할 상황은 없나요 하니까 그냥 김밥처럼 먹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료 뭐 크게 상관없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젓가락을 쥐던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네 줬어요 하면서 콕콕 찍어 먹었어요. 이런 말도 했고 그러면 저녁을 좀 덜 먹여야 되겠네요 하면서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왜냐면은 그 친구가 아침에 뭐 빵이랑 이렇게 샐러드 요런 조식 정말 간단한 조식 먹고 한 끼를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고 저녁에는 죽 같은 걸 먹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배고플까 싶어서 굳이 김밥 먹었다고 안 줄이셔도 되는데 김밥도 막 정말 큰 거 많이 먹었던 것도 아니고 해봤자 뭐 작게 싼 거 한 줄? 꼬마 김밥 같은 거. 그래서 어쨌든 출출할 때 한 번씩 먹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래도 여유있게 이렇게 영상을 다 찍게 되었네요. 지금 제가 해야 할 큰일은 아마도 저 장판을 좀 덜어내서 옛 장판을 덜어내고 이 새 장판을 이렇게 확 까는 건데 어쨌든 뭐 제가 힘을 써야지 또 저희 아들이나 뭐 어린 친구가 왔을 때도 뭔가 쾌적함을 느끼지 않을까. 정말 뭐 수고가 있어야지 즐거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의 그런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어야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 말고도 이제 정수기를 드러내서 정수기 이제 서랍도 같이 드러내고 그 공간에다가 책장을 세울까? 뭘 해야 되나? 제가 당근에 거래했던 그 분이 원래는 이제 추석 때 연락을 해서 물건을 가져가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연락 주세요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인내의 과정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물건을 다 가져가게 되면 정말 조금 더 넓은 이런 환경이 될 텐데 하나님 항상 소망을 주시면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주시네요.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소망을 주셨다고 막 완전히 기뻐서 막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게 좀 중요한 거구나. 기다림도 필요하고 인내 필요하고 또 성취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성취되었을 때 맞는 기쁨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내 마음은 느긋하진 않지만 좀 느긋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조금 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이 인테리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시간까지 거의 딱 3시간 된 것 같아요. 이 긴 시간까지 또 이렇게 밥 먹는 영상이랑 또 구구절절 있었던 얘기들 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